안녕하세요. 토지이야기TV의 토통령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좋은 물건이 잘 없습니다. 쓰레기를 다 집합해 놓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도 또 숨은 진주, 숨은 보석을 발굴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토지가 될 수 있어 또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 반면, 반대로 또 잘못 낙찰을 받게 되면 평생 제가 보유하고 아무 데도 쓰잘데없는 토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 꼭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낙찰 사례인데요. 관리번호가 2021-08751-001의 토지이고요. 감정가 7,873만원 대비해서 50%가 유찰이 되니 어김없이 누군가는 또 덥석 달려들기도 합니다. 과연 몇 명이 입찰을 했나 보니 무려 4명, 1등이 4,300, 차순위가 4,150만원, 나머지 분들도 금액 거의 4천만원 육박하게 적으셨습니다. 자, 아직까지 미납 상태이고 대금 납부 기간은 며칠 남지 않은데요. 추후 어떻게 이거를 대금을 잔금을 납부할 건지 아니면 미납을 해서 다시 재공매로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분들은 왜 입찰에 참여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자, 성곡동 637-7번지에 네이버나 카카오맵을 찍으니 이렇게 큰 덩어리의 토지가 나옵니다. 큰 덩어리 토지 중에 일부 지분으로 72.88평, 평수로 따지니 22평의 공장 용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넓은 필지 중에 이렇게 실력땡땡이라는 회사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있고 토지의 면적을 보니 6313.3 여기 6313.3 면적의 지분이 나온 토지인데요. 그렇다 보니 낙찰자분은 이 토지 전체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 네가 안 사주고 백이겠어? 어떡할 거야? 반값 떨어졌는데 도장값 이상으로 받아내면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를 했고 낙찰을 받으신 듯 합니다. 주요 등기 사항을 보게 되니 실력산업이 3번 원래 취득가 38번에 최근 취득을 했고 45번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으로 있는 주식회사 고려, 주식회사 아크로, 주식회사 염광산업이 공유 지분으로 일부 조금씩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면적은 실력산업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주요 등기사항에 각 구의 순위번호 38번과 45번에 보면 최근에 소유권 변경이 있었다는 건데요. 각 구의 38번과 45번을 따라가 보게 되면 먼저 45번에는 주식회사 오페럴 지분이 2019년 8월에 실력산업에 2,500만원에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38번은 어떻게 취득이 되었냐 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30번 원래 부동산 투자연구소에서 2012년 6월에 공매로 취득을 했다가 그 다음에 2014년 12월 2일 날 매매로 실력산업에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전략투자연구소가 그때 얼마의 낙찰을 받은지 한번 볼까요? 관리번호가 2011-07-086-001인데요. 감정가 3억 2,300짜리를 무려 반의 반값 거의 30%에 받았습니다. 그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어. 언제 매도? 그때 2014년에 매도를 했는데 건물과 토지를 2억 6천 따블의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조금 전 45번에 오페럴 지분도 토지만 46제곱미터 14평을 2,500에 매도하였으니 평당 178만원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본건은 22평인데
180만 원으로 환산하면 한 3,960만 원의 매매 가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로 부동산 투자 전략 연구소에서 1억 3천에 받아서 2억 6천에 매도를 하고, 또 이 주식에서 어패를 또 지분을 2,500만 원에 실력 산업이 매매를 해갔으니 낙찰자는 어떻게 했어요? 됐어, 나이스, 여기다가 7천만 받아도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낙찰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 2011년도 공매로 나왔을 때 부동산 투자 전략 연구소가 낙찰받아서 2억 6천에 매각한 때와 지금 현재의 낙찰 매각 물건 상태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물건은 이렇게 보면 본 전체 면적에 이 전체 면적 중에 지분, 토지의 지분과 건물, 가와 나가 나온 상태였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토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이지만 전체 면적의 지분이지만 여기에 자그마하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은 우리가 공유 지분에 대해서 배웠지만 공유는 지분을 특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하신다면 큰 낭패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때와 현재의 다른 점은 이게 명시를 해놨듯이 본권 토지는 점유, 위치 등이 특정되어 있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고, 제시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되었고 본권 토지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공유 지분은 특정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뭐지? 그럼 구분 소유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 함은 한 필지의 토지 중 위치, 평수가 특정된 일부를 양수하고서도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편의상 그 필지의 전체 평수에 대한 양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격려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 필지 내에서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네 거 이래서 특정을 해놨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경매로 나온 공유 지분이 일반 공유 지분이 아니라 구분적 소유 공유 관계에 있는 지분일 경우에 낙찰자는 낙찰 이후에 이러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르게 되고 지분 이전이 경매이거나 일반적인 다른 양도이거나 큰 차이는 없지만 경매의 경우에 대법원 2008 2월 15일 선고 2006-68810 판결 선고의 법리가 분명해졌다. 종전에는 위 판결을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대법원의 91-3703 판결의 영향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위 판결 선고로 논란이 정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전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자, 그러니 공매에서 첫 번째와 같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경매나 공매로 나왔을 경우에는 전체 지분 중에
어떤 위치를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전체 면적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 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후자와 같이 전체 면적 중에 특정 위치가 지정이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구분 공유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특정 위치를 승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판례 사례를 보면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요. 조금 전 위의 내용이고 영림기업이라는 기업에 이렇게 했었는데 오랫동안 종사한 원고가 청구를 한 거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는데 오랫동안 그 법무사 측에 종사한 원고가 그 경매 절차에 참가하면서 경매 기록, 열람,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전체 대지에 관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라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음으로써 기존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체 대지에 대하여 진정한 공유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전체 지분 중에 니는 여기 지분, 특정 지분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참 어렵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알면 알수록, 깊이 빠지면 깊이 빠질수록 많이 힘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잘 인지를 하셔서 하나하나 짚어서 공매의 쓰레기 같은 물건 중에 알짜, 진짜, 진주, 보석만을 찾을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더 열심히 많이 하시면 많은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